이것으로 심포지엄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줄다리기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패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장님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시는 패널 분들께서 2015년 공동 등재 신청 과정에서 깊이 있게 관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을 통해서는 현장에 참석하셨던 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자장님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박상미 교수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Hello everyone. I'm Sang-mi Park from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m very glad to see old friends who worked together for the nomination of 등재를 하는데 함께 작업을 하였던 많은 분들을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Not in person. 네, 물론 직접 대면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온라인상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더 좋은 날 직접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세션은 패널 토론 시간입니다. 이제 미래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바로 이 줄다리기의 미래와 놀이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등재 준비 과정에서의 우리의 경험도 공유를 하고 그 이후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몇 가지 질문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각기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로그램상 순서대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필리핀의 르네 탈라벨라님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 이 아주 중요한 행사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르네 탈라베라입니다. 필리핀 국가문화예술위원회에 소속돼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hank you. 감사합니다. 네, 프로그램 순서상으로 보자면 시온 소페아리에스님께서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이크 켜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온 소페아리에스입니다. 네, 무형문화유산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입니다. 모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응웬 김중 박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뵐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응웬 김중입니다. 베트남 문화유산협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형유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 패널리스트인 허용호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몇 차례 실제 현지 조사나 국제학술대에서 이제 자주 만나다 보니까 괜히 친숙해 보이고 반갑습니다, 모두들.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연구하고 있는 허용호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Professor He. 네, 허 박사님 감사합니다. 2021년은 줄다리기 의례와 놀이 공동 등재 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2015년에 공동 등재에 성공을 하였죠. 그때 우리가 함께 정말로 즐거웠던 매우 행복했던 그 순간이 기억납니다. 정부간 위원회 회의가 나미비아에서 개최가 되었었죠. 나미비아 빈투크에서 개최가 되었는데 그 뒤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국가별로 이 공동 등재에 이제 작업에 참여를 하셨고 이후에 성공을 하였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나 대중인식, 줄다리기 종목에 대한 대중인식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으며 이 유산에 대한 보존 노력, 어떤 노력들이 전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혹시 예상하지 못했거나 내지는 원치 않았던, 바람직하지 않았던 그런 등재 이후의 변화들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등재 이후에 여러 경험들을 공유를 해서 서로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순서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라바이라 박사님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푸눅의 줄다리기는 계속해서 그 후알리 투국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연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유산이고 공동체 차원에 있어서는 그 농사 절기에 있어서 정말 유의미합니다. 그래서 수확 시기에 늘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푸눅 등재로 인해서 일반 대중에게 있어서도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더욱더 인식이 제고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푸눅이라는 종목을 보존하고 보호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이프가오에 있는 공동체와 긴밀히 협력해서 푸눅을 보존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츠캡 차원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출판물을 통해서 그리고 2019년에 한 필리핀 연구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많은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프가오의 줄다리기 연행자분들께서도 오셔서 한국의 줄다리기 연행자분들이 오셔서 이프가오에 있는 공동체 분들과 함께 공동 연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류 형태를 했었던 것이죠. 전시 교류를 하기도 했었고요. 또 연구 교류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프가오 공동체 차원에서 이게 줄다리기, 외국의 사례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볼 수 있는 아주 값진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이츠캡에서도 온라인에 그 공동 등재 5주년 당시에 온라인으로 또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필리핀도 우리가 공동 등재 이후에 성과를 한번 짚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푸눅은 투왈리 이프가오 공동체의 풍년을 기념하는 행사였고요. 보통 7월, 8월쯤에 열리는데요. 이 연행 시기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차원에서 그냥 편하게 생각하는 기간에 연행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 2020년에는 팬데믹이 있었지만 그래도 연행이 제대로 됐습니다. 이프가오 공동체에서는 사실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실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연행을 하긴 했지만 그 참여하시는 분들의 수는 조금 소폭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언론이 오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고요. 언론 보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국가도 지방, 정부 차원에서 보호도 보존 노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을 했고요. 푸눅을 더욱더 활성화를 기울이고 있고 그리고 공동체 이러한 분들도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푸눅이 외부 사람들 그리고 방문객, 관광객 차원에서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종목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희 공동체는 이츠캡에 계신 모든 분들, 아테센터에 계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탈라베라 박사님 감사합니다. 푸눅 그 종목이 지금까지 이제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잘 연행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반갑네요. 그리고 이프가오 분들께서 이 코로나 위기 동안에도 건강하시다는 얘기를 들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캄보디아로 넘어가 볼까요? 시온 박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묵도한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이 줄다리기 의례와 놀이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으로 그런 인식이 변화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줄다리기 의례와 놀이의 경우에는 농경 사회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의 농경 의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례적으로 연행이 되는 하나의 의례로서 사실상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줄을 끊음으로써 이제 어떤 농번기의 시작을 또 알리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줄다리기 같은 경우 연례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상황에서 작년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실상 이런 연행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공동체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제약적인 상황에서밖에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이 공동 등재 덕분에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제 인식이 제고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사실상 공동 등재는 뭐 부정적인 요인은 없었고 긍정적인 요인만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처음에 공동 등재 신청 서류를 한국에서 준비했을 당시가 기억이 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과 또 한국의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현장 조사를 했을 때 이 종목이 어디에서 연행이 되는지 명확치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도 부족했었고 충분한 상황들을 파악할 수가 없었었는데요. 공동등재 이후로 보다 많은 공동체에서 이런 줄다리기를 연행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이제 줄다리기를 연행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줄다리기에 연행하는 모습들을 보면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는데요. 대나무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겠고, 밧줄을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서는 다양한 그런 장소와 공간들에서 하는 그런 사례들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동등재는 부정적인 요소는 없었고, 네, 긍정적인 요소 가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줄다리기, 의례와 놀이라는 그런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 종목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들이 종목에 대해서 정말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문화 유산에 대해서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줄다리기는 일상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종목이다, 문화 유산이다라고 인식하지 못했는데 공동등재가 되면서 이것이 중요한 문화 유산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로서는 일상인데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본인들의 이런 줄다리기 의례나 놀이, 일상에서 하는 이러한 연행뿐만 아니라 또 다른 그런 종목에 대한 연행 사례들을 보다 많이 공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필리핀의 저희 동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 캄보디아가 여러 가지 공동체 이제 교류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고 여기에 매우 고무적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에도 방문한 적이 없었고 실제로 비행기를 타본 적도 없었던 그런 공동체 구성원들이었기 때문에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직접 본 적이 없었거든요. K-팝이라든지 또 관심도 많았던 터였는데 한국에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이러한 계획들이 무산이 되었고 지연이 돼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는 정말로 기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그러지 못해서 참으로 안타깝고요. 그래서 공동체의 한 보유자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이 이 공동체에서 이제 행사를 개최를 해서 현지 음식도 함께 맛보고 다양한 것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줄다리기 의례와 놀이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소개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날이 오겠죠. 코로나가 종식이 된 다음에 이런 자리가 꼭 마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만나는데 공동등재라는 그런 기지하에 함께 이렇게 힘을 모으도록 그 장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나 한국 측에서 많은 선두에 서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It's very good to 네, know 말씀 that, 감사합니다. the inscription 이 contributed 공동등재라는 것 to raise the 자체가 awareness, 공동체와 이제 각 구성원들의 또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점이 참으로 다행으로 여겨집니다. 줄다리기 종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 제고에 보탬이 됐다니 참으로 고무적입니다. 사실상 이러한 메커니즘의 바로 가치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베트남의 열사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상황에 대해서 웬킴 춘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다시 인사드립니다. 저희 베트남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거부터 아주 오랫동안 베트남에 깨웠고 줄다리기는 사실 이제 대중에게 있어서는 좀 스포츠적으로 행해지는 어떤 민속 게임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이제 공동 등재 이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저희가 취했었죠. 이게 과거에는 전혀 조금 다른 형태로 연행이 됐었지만 2013년에 들어서 이제 공동 등재를 위해서 이츠캡 아텔센터에서 이제 공동 등재 신청을 위해서 사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도 우리가 함께 참여를 하자. 캄보디아, 코리아, 필리핀, 베트남 이렇게 함께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2015년에 이 줄다리기라는 종목,
4개국 공동 등재가 됐습니다. 유네스코의 대표 목록에 등재되는 그런 쾌거를 이렇게 했는데요. 이 현지 조사도 열심히 했었고, 그리고 그 신청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열심히 작성을 하는 그런 오랜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네스코 등재가 되는 것 자체가 이 종목에게 있어서 그 인식 제고에도 정말 큰 기여를 했었고요. 그 종목의 가시성을 더 높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등재 이전에는 이 줄다리기 종목이 대부분 그냥 마을 공동체에서 소규모로 실현이 되거나 하는 그 정도였는데요. 이제는 더욱더 넓은, 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이제 그 지역 자체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더욱더 인식이 제고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분들께서는 더욱더 많은 자부심을 느끼게 됐고요. 그리고 좀 전통 가치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각각의 공동체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규칙과 규정들이 다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더 열심히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후찹개오고 공동체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트롱두르탐님께서 케어콩이라는 저희 라탄으로 하는 줄다리기 종목이 있는데 이게 연례적으로 행해지는 전통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기든 지든 일단 참여를 하고 여기에 내가 진짜 열심히 참가를 했다라는 것이 나에게 어떤 개인적인 영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잡게 공동체 같은 경우는 원래 이게 축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줄다리기가 연례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한 매 2년마다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제는 원래 과거에는 2년마다 실현이 됐었는데 이제는 1년마다 매년 이게 전통적으로 이제 연행이 되는 것으로 이제 바뀌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라탄 줄다리기 같은 경우도 공동체 이런 분들께서 굉장히 기대를 하는 그런 수준까지 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호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등재 이전에도 현재 공동체 분들 그리고 일부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제 보호 노력을 계속해서 하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실현 방식 계속해서 참가를 하면서 전승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매년 이제 좀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실현을 했던 분들과 더불어서 좀 새롭게 신규 참가자 분들도 적극적으로 발굴해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킬을 서로 전승을 하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어제 그 첫 달 발표에서 레티민 리 박사님께서도 보호 노력에 대해서 아주 좋은 발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보호 노력에 대해서 더욱더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몇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최근에 들어서는 학생들 2019년부터는 록비엔 지역에서 어린 학생들이 이제 공동체가 속해 있는 지역의 탐사 활동을 벌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사원 방문하는 것이 이루어졌었는데 이게 실제 학교 교육 과정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공식 교육의 한 요소로서 그렇게 실제 참여를 했던 것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세미나 그리고 회의를 통해서 정식 발표도 하고요. 동영상을 찍어서 상영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탐방과 더불어서 그런 교육 행사도 많이 있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찹 공동체 의 한 보유자는 2018년에 우리가 학교와 계속 노력을 해서 학생들과 더불어서 마을 축제를 진행을 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도 하시기도 했었습니다. 이 마을 축제에서 학생들에게 이 밧줄을 어떻게 당기는지 전통으로 기술을 어떻게 사용을 하면 되는지를 실제로 이제 보여주고 이걸 시범을 보이기도 하고 학생들이 본인들이 직접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을 축제 차원에서 많이 이제 즐길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등재 이후에는
그 롱비엔 지역에서 앉아서 하는 줄다리기 종목이 있습니다. 롱비엔의 타크반 지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앉아서 하는 줄다리기 공동체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그리고 이런 공연 교류 형태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과 협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거기 한 보유자분께서는 우리가 원래 다른 마을이나 뭐 다른 공동체와 그렇게까지 교류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등재 이후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서로 교류를 하게 되었고 우리가 서로 뭐 대표들을 파견을 한다든지 우리 공동체, 우리 마을을 벗어나서 다른 데에 파견 나가서 다른 데에 가서 우리가 또 실현을 해보이든지 그렇게 선보이기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노이 외에 하노이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막 실현을 하는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예 외국의 사례까지 접목을 해서 한국의 전국 줄다리기 연합회와 함께 베트남 문화유산의 날을 기념해서 하노이 박물관 가서 같이 공동 실현한 경우도 있었고요. 혹은 저희 전통 사원에 가서 같이 함께 연행을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2018년 11월 23일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부 이제 공동체 이런 분들께서 역시 그 한국 연합회 초청을 받아서 당진시에 와서 또 여기에 실제 참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게 아직까지도 공동체 분들이 오늘날까지도 그때 당시 얘기를 하면서 너무 좋은 추억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019년에도 계속해서 이런 교류 행사들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2020년 같은 경우 작년에는 타크반 지역의 공동체 이런 분들께서 후엉칸, 빈후크 지역에 있는 라탄 줄다리기 공동체에 또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동체 간의 교류가 왕왕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또 언제 만나자 이런 식으로 계획을 또 세우고 만난다라는 것 또한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보호 조치로서는 다른 이해 당사자 분들도 여기에 더 깊이 참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자체라든지 정부 부처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런 가치를 더욱더 수호하고 보호하려는 데 많은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어떤 정책을 수립을 해서 보호를 하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롱비엔 지역도 그렇고요. 탁반 지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적극적으로 어떤 장소를 대여해서 마련해 준다든지 해서 그런 물적인 지원도 많이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이제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 그리고 공동체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발로 뛰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뭐 상을 어떤 명예를 수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94살이 되신 어떤 보유자, 고령 보유자 분께도 우수 장인이라는 어떤 명예를 받으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노이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계속해서 국가 목록 작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지 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종목들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노이 지역에서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가 목록을 더욱더 정비하고 작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새롭게 발굴해내고 새롭게 확인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더 많은 자료를 취합해서 국가 목록에 등재를 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GO도 역시 매우 중요한 이해 당사자인데요. 이해 당사자로서 NGO도
실제 저희가 공동 등재 신청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NGO가 적극적으로 노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NGO가 공동체와 정부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줬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앉아 사는 줄다리기라든지 라탄 줄다리기 공동체와 이제 연결 창구, 연락 창구 노력을 해주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노이시 같은 경우 그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었고요. 하노이 박물관에서 그렇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줄다리기 공동체의 네트워크가 새롭게 그래서 설립이 됐습니다. 줄다리기 유산을 위한 이런 네트워크가 생겨서 여러 공동체들이 여기에 참여를 많이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게 공동 등재가 된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도 이것을 이제 어떤 줄다리기 문화유산의 날로 지정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원치 않은 그런 혹시 예상하지 못했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 등재를 하는 것이 이제 과거 어떤 전통적인 가치를 우리가 더도 회복하고 계승해야 된다라는 노력으로 이어졌고요. 이것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또 다른 새로운 질문들로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트란 부사원에서 일을 하시는 마이투린 님께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요. 과거에는 원래 우리나라에서 줄다리기를 할 때 젊은 청년들만 참여를 했다. 여성들은 참여를 하지 못했다. 여성들은 그냥 보조 역할, 지원하는 역할만 차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여성들이 계속해서 평등을 주장을 했었고,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그 줄다리기 축제를 연행을 하다가 몇 년 동안 단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새롭게 부활된 다음에는 여성들이 평등을 주장해서 우리도 같이 참가하고 싶다. 하지만 여기에 일부 이제 장로분들께서는 좀 반대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제 무형문화유산 종목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거 전통을 이대로 계승을 해야 되고 이대로 전승 보존을 해야 되는데 어떤 변형을 가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여성의 참여 여부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금 의문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전통으로 완벽히 원형으로 돌아간다면 이제 여성이 참가를 못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이제 우려가 제기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 이해 당사자들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공동체별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여기 계신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권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베트남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보호 조치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우리가 시간을 조금 할애해서 서로 좀 배우고 그리고 서로의 케이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공통된 종목을 함께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서로 각국의 상황이 다르다 보니 이제 생각하는 어떤 고민들도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용호 교수님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상황이 어땠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등재를 전후한 한국의 양상에 대해서 이제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15년 줄다리기가 등재되기 이전에도 한국에서는 그 대표적인 공동체 놀이이자 의식으로 이제 줄다리기는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이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으로 등재가 되면서 이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라는 대한민국인들은 일반인들은 이제 줄다리기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라는 뿌듯함과 이제 자랑스러움을 가지게 된 것은 이제 당연하고 이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줄다리기 같은 경우에는 4개국이 여기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4개국이 참여를 하게 되면서 줄다리기의 국제적 존재 양상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비단 전승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역시 이른바 대한민국만이 보유하고 있고 대한민국만이 최고이다 줄다리기는 라는 식의 인식을 하고 있던 것에서 베트남에도 줄다리기가 저렇게 격렬하고 활달한 줄다리기가 있구나. 필리핀에도 저렇게 대자연과 전통과 어우러진 줄다리기가 생생하게 살아남고 있구나. 캄보디아에도 저렇게 다양한 줄다리기가 있구나 하는 그러니까 전 지구적 차원에서 줄다리기 유산을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게 일반인이나 전승자 차원에서의 가장 커다란 인식 차원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승자와 관련해서는 주목할 만한 변화는 전승 공동체가 대한민국 내에서 이제 연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등재 준비를 하게 되면서 대한민국에서는 6개 공동체가 함께 준비를 했는데 각자 독자적으로 존재하던 각각의 공동체가 서로 연대하고 협의체, 공동조직을 만들어내서 등재 이후에도 현재까지 줄다리기 전승의 가시성 증대 및 국내외 교류 활동. 그러니까 아쉽게도 캄보디아는 팬데믹 때문에 가보지 못했지만은 베트남이나 필리핀과의 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달라진 양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재를 전후해서 나타난 부정적인 또는 예기치 못했던 상황은 한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공동등재를 하게 되면서 여러 나라의 여러 공동체가 줄다리기라는 공동의 종목을 갖게 하게 되면서 알게 모르게 비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우열을 평가하려는 모습을 초기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우리나라보다 못하네. 저거는 우리나라가 좀 더 활발하네. 라는 식의 어쩌면은 무형유산을 바라보는 아니면 유네스코의 지향하고는 좀 다른 초기에 우열을 가리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이것들은 지금 서로 간의 교류, 직접적인 현장 확인, 그다음 여러 가지 자료 공유를 통해서 각 공동체 환경과 문화에 따라서 창의적으로 재료들을 가공해서 제의와 놀이를 벌이는 것들이 각각의 줄다리기이다. 라는 식의 이제 줄다리기의 가치 또는 줄다리기에 대한 인식들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점차 변해가고 있다라는 점이 첫 번째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니면은 다소 제 관점에서는 부정적인 현상이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에 예기치 못했던 현상은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줄다리기의 가시성 증대나 또는 대중화 또는 확산을 위해서 시연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 그 시연 작업 과정에서 이제 공연화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줄다리기라는 것은 유네스코 다른 무형유산하고는 달리 공동체의 유산인데 예능 종목하고는 달리 그런데 다른 예능이나 전통 예술 종목처럼 공연화의 모습 또는 공연화의 움직임을 이제 띄게 되는 양상이 나타나서 개인적으로는 다소 당혹스러웠던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적어도 대한민국 차원에서는 끊임없이 관련 논의를 공동체하고 열심히 해서 어떤 게 적절한 길인가는 앞으로의 과제일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Thank you, Professor Har. I think for all of us, the nomination 말씀 process was a 감사합니다. learning 이 공동 등재 과정은 우리 모두에게 학습의 한 여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등재 이후의 여러 결과나 경험도 우리가 공유하면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특정 국가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발생할 수도 있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사전에 예견하고 또 준비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패널의 모든 분들은 사실상 공동등재에 있어서는 뭐 베테랑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등재의 가장 좋은 점, 큰 장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공동등재에 성공하는 것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이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준비하는 과정 자체도 매우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동등재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유산을 되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통 분모가 있는지도 비교해 볼 수가 있겠고 또 이런 문화적 다양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종목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좋은 작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다음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공동등재의 베테랑 전문가로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이 공동등재 과정을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다면 이런 것은 좀 다르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네, 탈라베라 박사님부터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박상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공동등재가 이렇게 무형문화유산 종목 자체의 가시성을 더더 확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더 존중을 하고 아무래도 더 이제 알아주는, 인정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공동등재 신청 그 과정을 다시 겪게 된다라면 현지 차원에서 공동체의 목소리 그리고 공동체 적극적 참여가 보장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은 어떤 등재가 됐든 어떤 종목의 등재가 됐든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협력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 지자체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 있어서 협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등재 신청으로 가는 그 과정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그 보호 과정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이제 공동등재를 하면서 대부분의 국가들의 사례가 거의 다 긍정적이었고 저는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온 박사님. 네,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이 공동등재 과정에 동참을 할 때 네, 박 교수님과도 많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박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이 물론 공동등재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점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무형유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과정을 배웠다라는 점을 저희 동료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서류나 이런 거 준비하는 그런 작업, 여기서 얻은 지식과 교훈을 함께 공유를 하였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 과정에서 이런 것을 공유하는 것이 정말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정에서 뭐 논의의 과정이라든지 토의 과정이라든지 양식도 보고 양식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이런 보존 계획이 유네스코의 그런 기준에 부합하는지 이런 것을 다시 재검을 하면서 공동체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류 작업을 하면서 새로운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서류 작업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소요를 했지만 또 그 과정에서 그 내용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공동등재를 다시 한다면 무엇을 달리하겠는가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생각하기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공동체의 참여와 관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공동체를 이제 대변해서 물론 많은 이야기를 하긴 했었습니다만 실제로 그 공동체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 가서 인터뷰도 하고 면담도 하였습니다만 그들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캄보디아에서는 마술함을 등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는데 이것을 심사하는 그런 기구에서는 서류 내용이 충분치 않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해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제출하도록 저에게 요구를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공동체를 다 초청을 해서 이 서류 작업을 다 같이 하자라고 해서 모두를 초청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정말로 모두가 고무되어 있었습니다. 이 보유자들과 장인들이 정말로 기꺼이 또 기쁘게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또다시 공동등재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참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등재를 원하는지, 어떻게 보면 어떤 특정 의례가 또 다른 농경사회의 동남아의 다른 내지는 아시아의 다른 또 의례와 또 유사한 점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바탕으로 공동등재를 한다면 공동체의 참여 정말로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정부의 역할은 여기서 물론 조율하는 데에서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들이 유네스코의 기준이라든지 또한 규범을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율하는 그런 역할을 물론은 하겠지만 공동체들이 갖고 있는 이런 자부심 가득한 그런 의례를 등재를 할 때 최대한 많이 이런 공동체 구성원들이 참여와 교류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공동등재의 서류 작업, 이것을 준비하고 완료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배우는 점이 많습니다. 이 공동체 서로 간의 어떤 교류 사업을 하고 또 교류 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서로 배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서로 연락을 취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친목을 도모할 수가 있다는 점, 이런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공동등재를 한다라고 할 경우 최선을 다해서 공동체들의 참여를 유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꼭 공동등재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이제 각국에서 등재를 할 때도 공동체가 필히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경험은 그러하고요. 박 교수님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역시 박사님으로부터 많이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협약의 틀 내에서 또 한국의 틀 내에서만 주로 생각을 해왔던 것이 사실인데 함께 박사님과도 함께 작업을 하면서 저도 정말로 많은 점들을 배웠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네, 김종 박사님 좀 달리 하겠다라는 점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모든 각 단계가 아주 효율적으로 아주 성공리에 진행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다고 해서 또 별도의 다른 방법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제가 제안을 하자면 그 등재 신청하는 과정에서 그 등재 추진 과정에서 한 국가의 전문가 분들이 다른 나라의 그 현장 조사하는 데 참여를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아무래도 좀 더 종합적으로 좀 포괄적으로 이해 폭을 넓힐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요. 그리고 이것을 하면은 더욱더 이제 서로의 종목에 대해서 더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가시성도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의 종목을 체험하고 경험을 할 때 또 다른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허 교수님, 뭘 다르게 하실 것 같으신가요? 다시 하게 된다면? 끝나고 난 이후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아까 베트남 선생님 응앤팀 선생님의 견해하고 동일한데요. 신청서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경험인데 필리핀의 줄다리기를 직접 가서 보고 그다음 베트남의 줄다리기를 가서 직접 보고 나서 그 신청서에 왜 이걸 못 썼을까 하는 아쉬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아시겠지만 신청서 한두 줄에 압축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 압축적으로 보고 난 이후에 이 한두 줄을 좀 더 잘 썼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아까도 표현을 했지만은 저는 그 줄다리기 같은 경우는 자연, 환경, 사람이 같이 어울려지는 유산이라고 할 때 우리가 공동등재 작업을 하면서 관련 자료들도 서로 공유하고 학술대회도 하고 동영상도 보고 그랬지만은 직접 가서 보고 제가 경험한 거는 전혀 다른 얘기였습니다. 그래갖고 아주 스스로 반성하자면은 필리핀의 이 자연과 전통과 사람들이 어우러진 이 장대함을 한두 마디로 잘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못했던 게 너무 아쉽다. 그 다음에 베트남의 그 격렬함,
활달함, 그다음 마을하고 어우러진 그 분위기, 이것들을 보다 더 논의를 해서 쓸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거는 역으로 다른 나라 선생님들이 우리나라의 줄다리기를 보고서 느낀 거하고도 비슷하리라고 이제 생각이 돼서, 저는 그러니까 다시 쓴다면이라기보다는 보다 더 지금 쓰라면 보다 잘 쓸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Thank you, Professor Hao. I think after we do this kind of work, we have regrets and we know what to improve on. 라는 그런 I 생각도 think 당연히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was going to ask you another question 제가 또 related 다른 to 질문을 사실 드리려고 했습니다. 공동체 참여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하였었는데 이미 소피아리스 박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공동 등재 과정, 이런 과정에서 한 가지 불가피한 요소가 있는데요. 정부가 보통 이것을 진두지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참여국 간의 전문성의 교류도 필요하고 또 경제적인 자원 및 재정 지원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외교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다른 국가들 사이의 노력에서는 이제 외교적인 그런 요소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참여는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들께서도 강조를 해주셨던 것처럼 공동체의 참여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적극적으로 이 전체 과정에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훨씬 더 공동 등재 과정이 더 풍부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럽 국가들은 이것이 조금 더 수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꽤 오랫동안 어떤 공동 종목에 대해서 많은 작업을 해왔고 또 여러 NGO라든지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런 방면, 무형문화유산 방면에서는 정말로 많은 활발한 그런 성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좀 더 쉽게 이동이 가능하죠. 유럽 국가들 간에요.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 이런 부분들이 매우 활발했고 또 일부 국가들도 그렇겠습니다만 아시아 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행 내지는 이동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줄다리기 의례와 놀이의 공동 등재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모범 사례라고까지도 칭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이런 엄청난 아이디어의 공유와 교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문서와 사진 자료도 공유했지만 그뿐만 아니라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많은 생각을 공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국가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단지 개별적으로 다 서류 작업을 하고 이것을 취합을 해서 제출하는 것이 현실인데 저희는 사실상 교과서에 있는 그 그대로 정말로 제대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경험, 상당히 귀중한 경험이었고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10분 조금 넘게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 2분씩 미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무형문화유산을 보존을 하는데 지속가능성, 이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이 어떤 국가와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점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면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러면 이제 순서를 한번 바꿔가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허윤모 교수님의 말씀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저 역시 이제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아까 여러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그 다음에 박상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유네스코 차원에서 등재와 관련된 시스템이나 제도를 적극적으로 공동체 참여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방식의 그 틀이나 항목들을 만들어내는 일도 또한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안들인데 크게 한 3가지 정도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미 우리가 이 4개국은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줄다리기 전순과 보호와 관련된 그 여러 사례들을 공유하는 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모범 사례일 수도 있고 반면교사가 되는 사례일 수도 있고 해서 그러한 사례들을 서로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상시적인 조직 또는 연대 이거 역시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그 이후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제가 제안하는 첫 번째 제안이고요. 그러니까 줄다리기와 관련된 국제적인 연대 조직 또 상시적인 논의의 장 마련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줄다리기와 관련한 확대 등재 작업입니다. 현재 4개 국가만 참여를 하고 있는데 좀 더 많은 국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는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4개 국가 내에서도 아직 참여하지 않은 여러 개별적인 공동체들의 참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들도 지금부터 있어져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두 가지 작업들과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건데 그 전 세계 차원에서 줄다리기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 작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줄다리기 분포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형식들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이른바 이제 문화지도를 줄다리기 문화지도를 한번 작성해 보고 그 다음에 줄다리기와 관련된 모든 것이 들어있는 줄다리기 사전, 줄다리기 백과사전들까지 만들어 볼 수 있는 작업을 아울러 지금부터 슬슬 준비를 하면서 하면은 그 줄다리기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Thank you, Professor Heo. 네, 허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인킴중 2 박사님. minutes, please. Yes, for me. 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Very important in the safeguarding of their own. 보호를 하는 데 있어서 So 네, they, 공동체 역할이 너무나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를 충분히 저희가 서포트를 해서 더욱더 적극적인 노력을 취할 수 있도록 저희가 뒷받침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 관련된 이제 공동체들과 더욱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나서야 되겠습니다. 이를테면은 이제 공동체가 실제로 연행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장을 그리고 조건들을 제공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교육 훈련 활동에도 많은 지원을 해준다든지 NGO 같은 경우도 관련 공동체 그리고 정부 간에 있어서 어떤 좋은 연결고리 역할을 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제가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줄다리기 공동체 간의 네트워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국제적인 네트워크 혹은 국제 연맹이나 어떤 연합회 같은 것을 설립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줄다리기 공동체 저희 이제 4개 국가를 위한 어떤 연맹이 있다면 이게 저희가 서로 그 실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경험도 공유를 하고 그리고 역량 강화를 더욱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아까 말씀이 나왔던 것처럼 국가 목록에 이제 새롭게 이제 저희가 확인한 종목을 등재를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ext,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시오 소페리어스 부장님. 네, 저도 허 교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범위를 확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소수 민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줄다리기 의례와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적극적으로 동참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범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류 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도 지속 가능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의 교류 사업이라든지 필리핀과 베트남과의 그런 교류 활동들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 캄보디아와의 그런 교육 활동도 계속해서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런 교류 사업을 하는 것도 참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매해별로 이제 주간 국가를 바꿔가면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각각 정부별로 하나의 이제 정례화하기 위해서 일정을 명확하게 잡고 사전 준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정례화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면 이 4개국 외에도 또 다른 국가들도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또 기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지는 또 4개국 간의 MOU 체결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례적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어떤 MOU, 줄다리기 행사, 연례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각각 MOU를 체결한다든지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연구와 또 기록, 공록화 작업도 상당히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구와 기록화를 통해서 보다 심층적으로 어떤 차이점과 다양성이 있는지 또 공통점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사례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줄다리기 의례와 놀이가 얼마나 다양한지에 대해서 오히려 더 많이 배웠습니다. 유사점들이 있고 의미와 그 중대성은 동일합니다만 뉘앙스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저희가 배울 수 있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무형문화유산이 어떻게 캄보디아 내에서도 진화해 나가고 공동체 간에 어떻게 진화해 나갔는지 또 국가별로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확인하는 작업이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보다 함양을 할 수가 있고 또 보존을 하기 위해서도 여러 아이디어들을 또 마련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꼭 줄다리기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무형문화유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와 또 영어로 여러 가지 발간물들을 출간을 하여 있죠.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충분히 기록화하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다양한 언어로 출간을 많이 못했는데요. 지금 허 교수님께서도 이런 줄다리기에 관련된 백과사전 작업 이런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런 각종 자원들을 잘 결집하고 동원을 하여서 한국이나 필리핀이나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다 같이 함께 협업을 해서 같이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현지 공동체의 지식, 이런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한국의 모든 공동체들의 그런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발간물들, 백과사전 이런 작업은 정말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중인식도 더욱 제고할 수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줄다리기 의례와 놀이에 대한 또 애정도 더 늘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또 다른 여러 종목들의 보존 노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탈라베라 박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다른 동료분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 아주 훌륭한 권고안인 것 같습니다. 이치캡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주셨죠. 나서서 이렇게 줄다리기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 했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는 공동체의 동의 하에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떤 출간물, 발간물, 그리고 교육 홍보 자료 같은 것을 더 출판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협회에서 올해 이프가 공동체와 같이 협업을 해서 푸눅 종목에 대한 교육 홍보 자료를 발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보유자, 전승자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미나, 라운드 테이블, 그리고
정보를 이제 최신 정보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웹 베이스, 그러니까 온라인 기반으로 이렇게 정보 교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동의 하에 이 시적절하게 청년들이 젊은 세대가 참여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모바일 앱이라든지 그런 어플을 개발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뭐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동영상을 게재를 하면은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교류를 하고 이것을 서로 나누고 코멘트를 달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등재 노력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지자체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더욱더 소통을 하고 홍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푸석에 대한 보호도 더욱더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런 오늘과도 같은 행사가 있기 때문에 무형문화유산이 여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저희 모두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줄다리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제 좋게 보호를 할 수 있는지, 보호에 대한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공동 등재한 국가들이 어떻게 또 서로 협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아주 잘 나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여러 의견을 나눴는데요. 이것을 제가 최대한 소화를 하고 이것을 유네스코에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유네스코에서는 지금 3개년 사업, 이제 2개년 사업이네요. 2개년 사업으로 그 목록 메커니즘에 대한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행사에서 나왔던 의견들도 그렇고 이렇게 좋은 제안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 등재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다 취합을 해서 이것을 유네스코에 보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체는 이러이렇게 했습니다. 뭐 어떤 이해 당사자는 이러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것을 그 과정을 정리하고 기록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신청서에는 그러한 항목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제안을 하는 것이 어떨까? 특히 공동 등재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저희 좋은 기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제 시간이 다 끝난 관계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중한 토요일 오후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우리 서로에 대해서 많은 배움을 얻어갈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꼭 대면으로 뵐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아주 가까운 미래에 직접 뵐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선은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마이크를 저희 사무국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Thank you, Professor, and all the 네, 교수님 panelists. 그리고 패널리스트 From 여러분 대단히 yesterday, we talked 감사합니다. about the 어제부터 future, the 우리는 past, the present, and the future of the talking 과거, round 현재, 미래, and the 줄다리기의 일회와 놀이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 협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았고 모든 연사분들과 또 패널분들께서 무형유산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항상 우리 일상 속에 있는 이 종목의 특징들에 대해서도 살펴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이 사업을 담당을 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2021 줄다리기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줄다리기 무형유산과 함께하는 삶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치F 유튜브 채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4월 8일 이틀 전이었죠. 줄다리기 대회에 연행한 현장 중계 영상도 영어 자막 후에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치F 웹페이지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연사 참석자 또 패널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 참석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좋은 토요일 날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곧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